일단 내 집 마련을 하려면 그냥 부부 소득의 절반은 저축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아예 안 된다. 그러니까 옛날에 어른들이 한 말이 진짜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게 결혼해야 돈 모인다. 그다음에 한 사람 버는 건 무조건 저축하고 한 사람 버는 거로 써라. 이게 다 허투루 나온 말이 아니더라. 그래야 내 집 마련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아무래도 이제 뭐 맞벌이 부부 뭐 30대가 넘어가면 내 집 마련 고민을 안 할 고민이죠. 수밖에 없고 요즘에 또 집값이 뭐 오락가락하면서 되게 음. 불안한 그런 상황인데 음. 그 이 주택에 대한 그 매입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좀 필요할까요? 네. 맞벌이 부부뿐만 아니라 1인 가구 분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아지시는 게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17주 연속 매매가가 네. 상승을 했고 뭐 전세는 뭐 50주 이상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야 이거 정말 집값 너무 또 갑자기 또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아직까지는 이게 무슨 대단히 그 대세 상승의 그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집값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한 5년 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2020년, 21년도에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죠? 2020년, 21년도에 영끌이 나타나게 된 이유가 지금 안 사면 뭐 안 될 것 같아 그래갖고 불안해갖고 많이 사셨잖아요. 근데 맞아요. 잘 보시면 2020년, 21년도에 전국 상승률 매매 지수와 매매 지수로 봤을 때 전국 상승률과 서울 상승률을 봤을 때 전국 상승률이 훨씬 서울보다 높았잖아요. 기억나시죠? 서울이 더 올랐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당시에는 서울은 전국보다 훨씬 매우 낮은 상승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서울은 이미 2015, 16, 17, 18년도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2020년, 21년도는 주로 9억 미만 아파트가 주도하던 시장이었다. 음. 9억 미만 아파트라면 대부분 서울보단 경기도다 또는 지방이다. 그래서 그때는 상승률이 서울이 낮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2022년도부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금리 인상으로 돌아서면서 자산 가격이 조정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2년도에 아주 큰 폭으로 조정이 있었고 23년도도 조정이 있었는데 여기서 재밌는 게 서울이 분명히 2020년, 21년도에 다른 지역보다 안 올랐는데 조정받을 때는 똑같이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가격이 전국 하락률과 서울 하락률을 비교했을 때 22년도는 전국의 하락률과 서울의 하락률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0년, 21년도에 안 올랐는데 다른 데보다 내릴 때는 똑같이 내린 거예요. 그러면 서울이 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서울만 오르잖아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에 집값이라고 하는 자산시장의 움직임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 히스토리를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근데 이제 우리가 2016, 17, 18, 19에 상당히 많이 올랐던 거는 그때 여러분 기억나시지만 기준금리가 1.5%였습니다. 그러면은 야 이거 뭐 주담대 이자율은 2% 조금 넘었나 그랬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 돈 빌리기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2015, 16, 17, 18 바로 직전 5년간의 경제 성장률을 제가 보니까 2011년부터 12, 13, 14까지 보니까 경제 성장률이 그 어떤 2000년대의 경제 성장률보다 높았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 당시에 평균 경제 성장률이 거의 한 3.5%, 네. 4%에 육박을 했고 2011년인가요? 그때는 6.8%였던 적도 있고 당시에 경제 성장률이 좋았다라는 소득이 많이 올라갔다. 근데 그때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처럼 물가가 높지 않고 인플레이션이 1%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좋죠. 막 실질 소득이 막 늘어나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높아진 소득이 그 다음에 1.5% 기준금리를 만나서 자산시장에 폭발적으로 반영됐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올라왔다가 이제 2020년, 21년도에 서울은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거.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서울이 올라가는 것은 어쩌면 좀 당연한 거다. 그러나 이게 대세 상승으로 가려면 금리가 확실하게 인하된다라는 보장과 그다음에 그 직전 연도에 실질적인 소득 상승이 있어야 그게 되는데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최근에는 인플레이션 높고 실질적인 그러니까 명목 GDP 상승한 거 말고 실질적인 우리 국민들의 소득이라는 게 요 몇 년 사이에 늘어난 게 없고 네. 분기별로는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번 소득이 없고 늘어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이게 자산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집값을 밀어 올려야 되는데 반영될 게 사실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22년도, 23년도에 약간 하락했던 거보다 조금 회복된 가격으로 거래된다 그래서 이거를 막 대세 상승이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좀 시기상조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17주 연속 올라 고민인데라고 한다는 건 아직 안 샀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다면은 17주 전에 샀으면은 뭐 좀 기분은 좋았겠지만 지금 상황은 너무 섣부르게 이렇게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자금을 조금 축적을 하면서 기회를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서울 아파트는 2020년, 21년도에 상대적으로 덜 올랐고 22, 23년도에 많이 빠졌다곤 하나 여전히 비싸거든요. 그렇죠. 네.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걸 제가 왜 비싸다라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네네.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물론 이제 작년 말 기준까지밖에 안 나와 있긴 한데 이게 지금 한 150% 지수가 한 150 정도. 제가 지금 숫자 약간 좀 끝자리가 정확하지 않은데 네. 150 정도 되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최소한 자기 소득의 한 40% 가까이를 원리금으로 내야만 집을 살 수 있는 수준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서울 집값이.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높은 편인 거는 맞다. 그러나 이제 과다한 금리 인하의 기대감으로 조금 이런 것들이 선반영되는 느낌인데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그런 좀 이 어쨌든 뭐 그런 집값 동향을 보면서 이 맞벌이 부부들이 뭐 주택 마련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는 좀 어떤 단계를 좀 거쳐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요즘 조금 이제 전세금 반환 보증에 대한 어떤 불안함 때문에 월세를 많이 사시거든요. 네네. 근데 월세를 많이 사시는데 이제 옛날 어른들이 옛날에는 이랬단 말이에요. 돈이 없으면 사글세라 그랬어요. 사글세. 이게 월세예요. 월세 살다가 돈을 모아서 전세로 가. 그럼 전세에서 돈을 더 모아서 내 집 마련. 이게 그 프로세스였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월세를 살아. 그 다음에 전세로 갈 의지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 월세를 살아도 불편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월세를 내면서 이 월세가 너무나 당연하게 돼버린 거야. 옛날 사람들은 월세 내면 그게 큰일 났네. 이거 그쵸. 월세를 어떻게 안 내게 하지? 네. 이거인데 요즘 분들은 물론 고민을 하는데 그냥 뭐 이 정도 월세를 내야지. 그러다 보니까 월세에서 전세로의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강력한 저축이 안 되는 거예요. 강력한 저축 아까 맞벌이 얘기했지만 네네. 맞벌이 뭐 강력한 저축을 한 사람 버는 건 진짜 다 저축을 하겠다 해야 빨리 몇 천만 원 몇 억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빨리 전세로 옮길 수 있죠.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 내 집 마련으로 가기가 쉽지 월세를 사는 사람이 내 집 마련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 월세를 산다는 거는 내가 충분한 목돈이 있는데 그냥 전세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나는 월세 사는 거야. 나 보증금 따로 있어. 그리고 네. 그만큼의 굉장히 목돈을 어디다가 팍 그냥 예치를 해놓고 막 굴리고 있을까요? 물론 그런 분도 있는데 네. 보면 이렇게 반전세 사는 이유 보면 네. 돈이 없는 거야 일단. 그 얘기는 당연히 사회초년생이가 돈이 없죠.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돈이 없는데 지금 정도의 저축 속도로 지금 몇 년 안에 보증금 자본이 얼마까지 올라갈 거냐 계획 물어보면 글쎄 모르겠네. 뭐 소득이 낮지도 않아요. 만나보면 소득이 막 7, 800이야 2인 가구인데. 근데 한 달에 얼마 저축하냐 그러면 한 100만 원 정도 조금 아니 100만 원 저축하면 1년에 100 뭐 몇만 원 120만 원 저축하면 1년에 1,500만 원 모이잖아요. 그럼 그런 속도로 간다는 거는 10년 되면 1억 5천이야. 그러네요. 그럼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하냐? 아무리 무슨 뭐 청약이 뭐 로또 청약이 되더라도 내 돈 안 내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착각하는 게 자꾸 청약 저축 가입하고 왜 했냐 그랬더니 내 집 마련하려고 했다. 오 그래요? 다른 저축 뭐 하냐? 안 해. 그 청약 저축이 내 집 마련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내가 청약이라는 걸 시도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주는데 그치. 라이센스만 주고 자 그럼 계약금 내세요 중도금 내세요 없는데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꾸 착각을 하는데 네. 고3이 대학 가려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 가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어떤 교재를 어떤 공부 방식을 해야 되냐 어떤 노하우가 있냐 그런 것도 중요한데 일단 고3이면 엉덩이 붙이고 하루에 한 4시간 5시간은 앉아 있어야 되는 거 그쵸. 아니에요. 네. 4시간 5시간 앉아 있지도 않은데 공부는 딱 30분 하는데 어떤 교재를 어떤 공부법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신혼부부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네. 일단 내 집 마련을 하려면 뭐 청약이 됐든 기존 아파트를 샀든 그냥 부부 소득의 절반은 저축을 하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게 안 되면 음. 아예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서울 말고요.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뭐 경기도도 교차 청약이 되기도 하고 하니까 경기도에 예를 들면 5억짜리 아파트 요즘 아무리 안 가도 5억은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5억짜리에 당첨이 됐다.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계약금 얼마 내야 되죠? 10% 20% 내면 10%도 있고 10%도 있고 요즘은 근데 네. 20%가 많으니까 네. 1억을 내야 되잖아요. 이거 내 돈으로 내야 돼요. 음. 1억이 없으면 아예 안 되는. 근데 1억을 내 전세금 뺏어 줄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기본적으로 내가 사는 주거는 해결한 상태에서 1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만치 않죠. 자, 1억 내면 그 끝이냐? 끝이 아니에요. 분양가의 10%를 6번 정도를 중도금으로 내죠, 보통. 그렇죠.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5억에 10%면 5천만 원이죠. 음. 5천만 원을 6번씩 한 5개월에서 6개월 사이마다 내야 돼. 여기서 이제 나가 자빠지는 거죠. 아, 못 하겠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중도금 대출을 분양가의 한 60%, 50%까지 네. 해줍니다. 그러니까 몇 번이에요? 6번을 내야 되는데 2억 5천이면은 은행에서 한 5번은 내주는 거예요. 5번 내주고 마지막 한 번은 내가 내야 되는데 그때쯤이면은 이제 거의 집은 다 지어져 있을 때란 말이에요. 마지막 6번째 30개월 후에 여러분들이 5천만 원을 또 내야 돼. 그럼 30개월 후에 2년 6개월 후에 5천만 원 모으려면 한 달에 최소한 150은 저축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축이 안 되면 중도금 못 내는 거예요. 맞아요. 예. 잔금까지 갔다. 잔금 가면 어떡합니까? 잔금 가면 이제 대출은 중도금 대출보다는 좀 자유로워지죠. 왜냐하면 그때는 시세 대비해서 한 뭐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뭐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뭐 최대 80%인가요? 뭐까지도 해주기도 하니까. 맞아요. 예. 근데 지역마다. 예. 그러면 딱 답이 나오는 게 내가 이 그림을 그리려면 주식을 하고 있으면은 그림이 안 그려. 이게 주식이 됐다가 만약에 좋으면 하는데 만약에 망하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게. 필요할 때 딱 뭐 못 그 하잖아요. 수익이 나오면 되지만. 그래서 제가 그래서 60, 70% 이상은 만약에 저축을 하고 있어야 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3년 후에 내가 당첨된다는 걸 가정을 해야 돼요. 네. 4년 후에 내가 당첨된다. 가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만약에 분양가가 7억이다. 가정을 해야 돼요. 그럼 7억을 내가 자금 계획으로 쫓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정말 안 된다 그러면 막판에 돈이 모자란다 그러면 전세를 주면 되죠. 뭐 분양가 상한제가 아닌 다음에는 네네네. 당연히 전세를 줄 수가 있으니까. 네네. 그렇게 이제 이런 계획을 세우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른들이 한 말이 진짜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게 결혼해야 돈 모인다. 그 다음에 한 사람 버는 건 무조건 저축하고 한 사람 그러네요. 버는 네. 거로 써라. 이게 다 허투루 나온 말이 아니더라. 그래야 내 집 마련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